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말로만 듣던 하이닉스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증권사 10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를 하나를 골라달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입사 후부터 늘 강조드렸던 것은 여러 개 하는 삼성전자보다는 하나만 하는 하이닉스가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고요. 핸드폰과 뭐 가전, 그다음에 뭐 반도체 쭉쭉쭉 하는 삼성전자는 이미 최고치의 실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으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았지만 동시에 모든 사업 분야가 서프라이즈를 냈을 때를 한정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만 전자, 8만 전자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 지난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가, 그것 동시에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발맞춰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에 가장 최첨단, 가장 연산 처리가 빠르고 지금 AI 시대에서 그다음에 챗 GPT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빠른 공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HBM3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빠른 반도체인데 HBM3E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개발이 끝나서 양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이 3위, 삼성전자가 1위, 뭐 2위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는데 HBM3입니다. 아직도. HBM3 다음이 HBM3E거든요. 근데 HBM3는 이미 끝났고요. HBM3E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반도체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고요.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램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24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할 전망이다라고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장 자체를 다시 말씀드린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가 오늘 1시 반 정도, 오후 1시 반 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랑 거의 보합입니다. 약보합 하락이고 코스닥 역시 약보합 하락입니다. 2500을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12일 CPI, 미국의 CPI, 여기 있네요. 12일 CPI, 14일에 FOMC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시장이 그때까지는 좀 보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특징적인 부분들은 제조업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한 달 가까운 수급을 모아왔었는데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 중국 판매 부진에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의 지분이 많은 이제 회사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 중국 판매가 좀 약간 제동이 걸리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ISM 반도체 지수 있는데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물론 그 전염병 우려도 있겠지만 특징적으로 12월 이후부터 1월까지는 바이오가 전통적으로 좀 강세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자체도 바이오 쪽에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바이오주가 워낙 좀 이슈였지만 지금은 바이오주는 거의 하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일부 몇몇 이제 테마주 정도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수급이 쏠리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인터넷, 비금속 광물들 사이클이 엉망이다. 그 제조업에서 수급이 나온 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마이너 메탈 이런 것들로 쏟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전기전자나 화학이나 자동차 이쪽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총도 작기 때문에 지수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종목이 상한가 치고 하더라도 시총에 거의 영향이 없는, 즉 지수에 전혀 영향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급락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물론 이제 수급이 다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수급이 한두 번 들어오고 나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비트코인이나 금이 연중 최고치 부근에 올라 있고, 뭐 발틱 지수, 해상 운임 지수인데 해상 운임 지수는 많이 올랐고 유가는 떨어지고, 이런 좀 경제적인 상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에서 지금 일부 이탈한 상태로 3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차트 국면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좀 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 소형주예요. 왜냐하면 약보합세의 코스피 전체 지수를 대중소로 나눴을 경우에 대형주, 중형주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소형주가 0.25% 오르고 있지만 지수는 마이너스다라는 것이 바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소형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대형주나 뭐 중형주 좋아하고 소형주를 할 거면 코스닥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스닥 간밤에 급락했어요. 이거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지금 1시 조금 넘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르는 척 하다가 쭉 빼버렸어요. 16,000을 테스트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제 밤에 물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밤에 거래하시는 분들. S&P 마찬가지로 쭉 떨어졌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지금 뭐 69.8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유 기름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유 재고는 적게 나왔어요. 근데 가솔린 재고가 5배가 많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 재고가 크루드 오일에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들어내는 게 가솔린, 그다음 등유, 그다음에 그 디젤이 등유인가? 아닌데 난방유인데 그 등유는,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항공유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정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정제 양이 5배가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밤새도록 급락했었습니다. 나머지 골드는 좀 주춤한 모습. 시장 흐름 자체는 좀 봐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는 최고가를 거의 요전에 찍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달러가 많이 올랐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다시 올랐어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속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어제 시장도 밀리고 달러는 오르고 이렇습니다. 일단 니케이 일본 지수는 어제 1% 넘게 오르다가 오늘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의 엉망진창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등급이 또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H지수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조업에서 이틀 동안 이제 물량이 많이 나갔다라는 부분 가지고 왔고요. 제조업에서 눈에 띄는 어떤 그 수급이 없죠. 지금 보면은 1,000억 단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뭐 눈에 띄는 이제 금융 마찬가지, 건설도 마찬가지, 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에 많이 매도를 하고 있구나.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며칠 있다 사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1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121선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2차, 혹은 3차까지 이렇게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년 전반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차트가 일단 조정받는 구간이 짧아요. 짧고 음봉은 길었고, 그래서 개인들이 놀래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61선을 터치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이고요. 121선까지 터치하면 추가 매수, 좀 더 비중을 실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요. 하이닉스는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22년에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23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입니다, 하이닉스에. 근데 23년에 보시면 저 되게 놀랬습니다. 어떻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 급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SK 하이닉스의 주 매출액이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나오는데, 둘 다 실적이 안 좋았고 공급은 많고 가격은 떨어지고 악조건 속에서 23년을 버텨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30%가 줄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24년, 25년이 매출이 성장하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고 묶여있던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1년을 놓고 보면 뭐
요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SK 하이닉스의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 사업원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주로 임시 데이터 저장을,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고 빨리 결과값을 내놓는 거예요. 빨리. 속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작업용 메모리에 쓰인다. 연산하고 빠른 읽기 쓰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D램이 필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하는 속도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D램이 좀 더 보통 DDR4, DDR5라고 하는데 한 30배 이상, 많게는 더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HBM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HBM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거의 40-50% 이상 납품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90%를 이 HBM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D램이 사업 분야의 핵심이고 앞으로도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먹거리다. 이 두 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은 한 70%, 30% 정도 됩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비휘발성, 저장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잘 아시는 메모리가 결국에는 이 낸드 플래시고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주로 저장 매체에 이용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결국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역할들을 되게 잘했어요. 마치 현대차나 기아차가 휘발유 가솔린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스무스했던 것처럼 하이닉스도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세 군데의 증권회사의 목표가는 지금 보시면 15만 4천 원, 그다음에 15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1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움이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 살짝 정리를 제가 해오려다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올 연말에 여기 D램 산업 공급 부족에 재진입, 공급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다. 원래는 넘쳐났거든요. 낸드 플래시 역시 유통 재고의 소진과 함께 가격 급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게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고, 지금 차트 보시면 역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앞으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접할 때 좀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거고, 낸드 플래시는 이제 24년 1분기까지는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낸드 플래시를 보면 이 파란색이 낸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에버리지 세일즈 프라이스일 거예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평균 판매 가격인데 23년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D램은 급격한 가격 하락세를 겪으면서 23년에 이 하이닉스를 힘들게 했었다면 24년까지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핸드폰이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D램의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였지만 향후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3년의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4년 1분기까지는 힘들지만 차츰 올라온다. 30% 비중, 70% 비중.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은 이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쭉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옛날에 하이닉스가 아니었고 옛날 삼성전자가 아니었지만 좀 좋은 시절이 오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바로 이 HBM입니다. HBM. 기존의 D램, 우리가 많이 알던 이제 D램은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요렇다. 근데 HBM3,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엄청 좋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30배 맞죠. 30배 맞네요. 네.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챗 GPT 해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죠. 근데 챗 GPT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쭉 찾아서 세 줄로 요약해줘. 그러면 세 줄로 요약해주고요. 10줄로 요약해줘. 10줄로 요약해줍니다. 즉 이런 내용도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리고 혹은 예를 들면 22년 뭐 7월에 발의되었던 부동산 법안이 뭐가 있어? 하면은 이제 그동안 쭉 뭐 내용이 있다고 하면 7월에 어떤 법안들이 있었고 그 법안 어떻게 뭐
어떻게 발효가 되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챗GPT가 이 결과값을 내놓는 거죠. 즉 이 단순하게 출력만 하는 메모리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죠. 근데 이 빠른 연산, 최근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이 빠른 연산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이거는 도출형 AI라고 하고요. 이거는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생성해 주려면 빠른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HBM 메모리가 오픈 AI, 챗GPT가 활성화가 되면서 전 세계 AI 열풍이 불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HBM 캐파도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물론 마이너스 요인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순환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이 반도체가 사실은 공급이 한번 되고 나면 또 어느 정도는 적응해서 쓰게 마련이거든요.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산업 순환이 뭐 옛날에 CPU들 뭐 386, 486, 586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발전될 때마다 바꾸잖아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는 그렇게까지 바꾸지 않는다.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순환이 빠르지 않다. 그리고 공급 과잉 문제. 이거 한번 공급이 되고 나면 이제 또 재고가 쌓인다라는 그런 단점은 또 있긴 합니다. 기술 경쟁이 악화되고 있다. 삼성과 마이크론의 어떤 추격하는 단계에서 가격 경쟁이나 어떤 뭐 물량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도 힘들 수 있겠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 그다음에 지역 갈등, 미중 분쟁,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서 어떤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필수적인 그 희토류들 그런 것들에 수급 불안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이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AI거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AI 마켓 글로벌 이제 전망인데 22년, 23년, 30년 몇 배인가요? 모르겠네. 까먹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CAGR이라고 진짜 그 용어에서 많이 증권 용어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연평균 복합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30년까지 매년 36.8%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다라는 거 제가 가져왔고요. 결국에는 읽어보시면 되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 있습니다. 결국엔 챗GPT 열풍이 힘입어 AI 칩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이닉스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HBM 전략 맨 앞장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폭발적으로 성장한 HBM3 시장에서 독점 업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HBM2는 이제 떨어질 것이고 이제 3가 늘어날 것이고 3E까지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 장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년에 하이닉스는 결국 HBM3E 이건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고성능.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 세계의 이제 90%를 이건 캡처해 놓으면 좋으시겠죠. 90%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1등이다. 삼미 마이크론 아직 4세대인 HBM3를 개발 중이다. 결국에는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응용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선점을 하고 있다. 지배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성능 GPU의 필수적인 역할. AI 시대, 특히 28년까지는 5년간 AI 서버 출하량이 연평균 50%씩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고요. 성장률이 되게 중요하죠. 주식에서는 실제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막상 나오면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냥 더 잘해야 되니까. 감산을 했던 것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산을 했는데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23년에 매출 32조, 영업적자가 8조였지만 24년에 매출이 50조, 영업이익이 8, 9조 흑자 전망이 된다. 이게 제일 큰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영업이익률이 93.5%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대폭 개선되면서 실적은 내년에 그 증권사들이 전망한 데이터들을 보면 1년 내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리스크 요인을 보면 전반적인 재고 회복세가 있긴 하지만 재고 회복되고 있는 것들은 다 안 좋은 반도체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요는 고사양 중심이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AI 서버는 증가추이나 되게 고성능 서버는 증가추이나 일반 서버는 이제 수요는 부진하다. 그래서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라는 그 단가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와의 경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항상 이 대형주들의 리스크는 이런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도 지수도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던 거,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좋았고 좋아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마무리를 하면은 23년에 어닝은 마이너스였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24년은 흑자였다. 이제 설명을 쭉 듣고 나시니까 실적이 좀 보이시죠? 23년, 24년, 25년이 매해 달라지는 SK 하이닉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형주들 중에 회복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형주 중에 회복이 안 되는 종목들은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차라리 기대감 있는 걸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가 지금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있는데 희망도 안 보이고 정도 안 가고 그 수급도 없고 막 이렇습니다. 500만 원 남았는데 그래서 나는 안 팔래. 다음 생에까지 들고 가려면서 들고 있어봤자 큰 메리트가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어차피 500만 원이고 다시 사도 500만 원이고요. 그냥 물려도 500만 원이고 없다고 생각해도 500만 원입니다. 그냥 요 500만 원을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하이닉스 같은 거를 그냥 묻어두실 거면은 이런 걸 묻어두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종목 추천은 지금 멤버십으로 커뮤니티에 드리고 있고요. 1대1 하실 분들은 이제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메일 주시면은 안내 드릴 거고요. VIP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